잘 먹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인간관계망이 어떻게 누구랑 먹느냐도 중요한 거죠. 칼로리 섭취로 끝나지 않고. 제 생각엔 유사일에 지금처럼 잘 먹고 재료가 좋고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나라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며 또 많이 쓰는 식재료며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이태리 음식도 해보시고 한식은 뭐 오래도록 이제 드셨을 거고 이렇게 이제 보실 때 우리 한국 음식이라는 게 건강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그게 저는 국뽕이라는 게 꽤 많이 들어있죠. 근데 그건 어떤 나라나 그래요. 자기 나라 음식에 자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없다고 생각하는 영국 사람들도 자기 요리에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피쉬앤칩스. 제 생각에는. 근데 한식도 정말로 맛있고 뭐 찬란한 뭐 우리 음식 문화 역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한식이라는 것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재료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뭐 중국으로부터 몽고로부터 또 남방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또 근대에는 전 세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뭐 돈가스라는 것도 알고 보면 유럽 음식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데 한식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한식이란 무엇이냐 정의하기도 되게 어렵죠.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한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소세지, 햄, 치즈가 거기 들어있는 무슨 한식이야 그게. 근데 저는 그게 한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음식이나 예를 들어서 영양적으로 좀 불균형해 보인다든가 뭐 그런 음식도 그 나라 사람에겐 되게 중요한 음식이고 되게 훌륭하고 특별히 한식이라고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진 않아요. 정말로. 그냥 다 자기 거에 대한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 음식이니까 우리한테 좋고 맛있는 거죠. 요새 우리 다이어트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채식도 많고 한식에 그러니까 건강식, 다이어트식으로 한식이 갖는 우수성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되기는 하죠. 맞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처럼 언제든지 풍성한 푸성기와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연 상태의 물질을 직접 조리해서 지금도 심지어 조리를 전혀 할 줄 모르는 28살 먹은 자취하는 남자도 자연물 갖고 조리를 해요, 심지어. 그걸 TV를 보거나 어머니한테 배워서라든가 엄마 이거 된장찌개 끓이는데 감자 썰고 호박 썰고 된장찌개 끓여 먹는다니까요. 그 서양 음식은 그게 안 되나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자연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푸성기도 굉장히 많고 과일도 굉장히 많이 먹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로컬 푸드 진짜 많이 먹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식량 자급률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수입? 수입 재료가 진짜 많아요. 근데 푸성기 종류나 과일 종류 이런 건 또 국산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음식이 여러분들도 음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이 품과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 아니에요? 좀 그래요. 나물부터 시작해서 뭔가 서양 음식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밥하고 반찬이 막 이렇게 쭉 있는 이거 보니까 조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품이 굉장히 많은 음식이죠. 설거지도 너무 많고 그쵸. 조리 과정이 복잡하니까 설거지 많이 생기고 반찬 깔아두니까 또 그릇 많고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가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전체로 홍합 스프를 먹었다 하자. 그러면 홍합을 사와서 오일에 볶고 마늘 한 줌 넣고 거기다가 화이트 와인 넣고 그냥 한 접시씩 주고 끝나요. 냄비 하나 그냥 썼을 뿐이에요. 두 번째 프리모 피아토에 파스타를 먹어요. 파스타? 뭐 스파게티 삶았죠. 토마토 소스를 꺼내요. 거기 뭐 고기에 좀 볶다가 토마토 끓여서 한 접시 나눠서 그냥 먹고 끝났어요. 세 번째는 예를 들면 뭐 고기가 나왔다. 고기 한 접시 구워서 주고 끝나요. 그리고 디저트 먹자 그래서 엄마가 구워둔 파이에 나오는데 사갖고 온 뭘 하나 먹고 그냥 끝냅니다. 그게 꽤 잘 먹는 저녁 정찬인데 우리는 어머니가 밥 한번 차리는 거 한번 보세요. 콩나물부터 따듬어야 되고 그러니까 파 따듬고 파김치 하는 거 생각해요. 뭐 고춧가루, 양파, 생강 다지고 해서 그렇게 해둔 것들을 냉장고에 가득 채워서 하나씩 꺼내요. 그러니까 점점 안 하게 되죠, 집에서. 김치 담그는 거 번거롭고. 왜 그렇게 손이 많이 가게
글쎄 발전했을까? 말이에요. 한국 여자들이 착했던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제가 뵌 김에 꼭 예.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이제 서양 음식을 하시니까요. 상당 부분이 이 주식이 밀가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드세요라고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밀가루 가급적 드시지 말고요. 이런 네. 저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부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요리사들은 기본적으로 과학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매일 밀가루 먹는데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밀가루 혹은 예. 유통 과정이 기니까. 예, 우리나라에 들어온 밀가루는 세계적으로 되게 품질이 좋은 밀가루예요. 그리고 밀가루 상태로 오지 않고 표백제, 방부제 뿌리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아하. 가짜 뉴스예요. 아, 통밀 상태로 와서 우리나라 네. 제분사에서 밀가루를 곱게 갈면 하얀 가루가 나오고 지금 아. 정제된 밀가루 쓰니까 예.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서양도 다 정제된 밀가루를 먹거든요. 아. 그건 정제된 게 문제지 우리나라 밀가루가 특별히 나쁘지는 아.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부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방부제 안 가급적 넣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특히 밀가루 많이 좋아하거든요. 예. 빵, 뭐 그런데 파스타 이런 거. 쌀밥과 밀가루가 왜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냐면 밀가루를 우리가 그렇게 뭐 가공물을 덜 넣은 식사용 빵이나 그런 형태로 섭취하지 않고 되게 유지, 그러니까 지방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형태로 먹어요. 과자, 뭐 튀긴 유탕 과자, 네, 네, 네. 무슨 칩, 뭐 콘 이런 거 있잖아요. 가공 과정. 예, 가공을 많이 한. 그러니까 밀가루를 끊으면 네. 과자도 안 먹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가공된. 그러니까 빵도 되게 달콤한 빵이 많잖아요. 케이크, 그렇죠. 빵, 네. 뭐 이런 걸 다 안 먹게 되니까 그런 거로부터 우리 몸이 건강해진달까? 그래서 밀가루 끊는 효과는 가공된 것을 덜 먹게 된다는 거 관련이 있지. 다이어트 하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사실이죠. 한식으로 밥을 먹으니까 그런 단 것을 배제하고 그런 걸 먹으면 우리가 좀 더 밀가루 끊었을 때 생기는 효과를 보는 거지. 밀가루 자체를 문제가? 안 먹어서 몸에 좋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먹어도 될 것 같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혼밥, 이 혼족들이 많잖아요. 선생님 식당에도 그런 분들이 좀. 네, 뭐 좀 있죠. 점점 네. 생기고. 그러면 그 메뉴에도 영향을 좀 받나요? 네, 메뉴가 소량 메뉴가 자꾸 생겨요. 그쵸. 옛날에 뭐 세 분이 드실 만한 것들을 뭐 그쵸. 1인분짜리로 만들어서 예. 옛날처럼 그런 모임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 온라인에서 만나고 아. 모임이 적어지고 네. 많은 듯 하면서도 적어요. 그리고 회사가 야근을 안 하고 회식을 안 하는 문화로 가면서 큰 사이즈의 음식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소량씩 파는 문화가 예. 있습니다. 원래 고깃집 가면 찌개집이나 2인분 2인분. 이상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1인 고깃집도 생기고 그러는 게. 혼자 들어가서 2인분 먹고 나온 적도 있고. 네, 그러면 되는데 그랬는데. 일단 안 판다고 하는 게 네. 있어서 1인 메뉴의 등장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그걸 좀 심각하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저는 원래 혼자 먹는 음식 좋아하거든요. 혼자 먹을 때 음식에 되게 몰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는 음식으로부터 철저하게가 아니지 음식으로부터 몰입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책을 본다든가 옛날엔 신문 본다든가 네. 지금은 스마트폰 보면서 뭐 네. 흥미로운 걸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걸 보면서 음식을 그냥 칼로리 섭취 열량을 먹을 때 그러니까 음식이 나를 구속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먹는 밥이 그 사람에게 뜻밖의 흥미와 재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먹는 일하고 관련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말이 참 재미있는 게 우리 다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 일해 이러면 될 걸 우리 다 이거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네. 그 앞에 먹고가 꼭 먹고가 붙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먹는 일이잖아요. 그 잘 먹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잘 먹는다는 건 결국 그 먹는 행위에서 그 인간관계망이 어떻게 구성되는 게 잘 먹는. 그러니까 못 영양이나 칼로리 섭취로 끝나지 않고 이미 그것이 우리는 엄청 좋은 음식을 먹거든요. 네. 칼로리나 영양이나 너무너무 좋아요. 뭐 네. 제 생각엔 유사일에 지금처럼 잘 먹고 네. 재료가 좋고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인데 잘 먹는다는 건 결국 소득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누구랑 먹느냐도 즐거우냐. 중요한 거죠. 예. 네. 뭐 혼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밥 먹는 관계망이
건강한가? 네. 친구들 사이가 좋은가? 아내와 사이가 좋은가? 또 집에서 이렇게 밥 먹을 시간을 회사에서 충분히 주는가? 애기랑 밥 먹을 시간이 되는가? 애기가 맨날 학원으로 도느라고 걔랑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주말 하루라도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가족인가? 그것도 안 되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랑 집에서 저녁을 주에 5회 이상 먹을 수 있는 집이야.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그걸 준비하고. 맛있게 예, 먹어. 그래서 학원 별로 안 가도 되는 나라여서 아기가 저처럼 마늘도 까보고 엄마 일도 도와주고 건강한 식생활이 영이 안 되는 건 네. 우리 사회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먹고 산다는 말이 아주 정확한 말인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하고 아주 직결되니까 지금 말씀처럼 가족이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가, 해놓은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 냉장고에 넣었다가 찬 음식을 데워 먹어야 되는가, 그 먹는 것과 사는 것은 매우 밀접하게 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정말 잘 먹어요. 잘 먹고 지금 우리가 먹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그쵸? 있어서 과잉이 오히려 문제지. 예. 선생님 댁에서도 요리하십니까? 도와주고 그런 것도 설거지 좀 하고. 요리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집에 뭐 밥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단 아이가 하나인데 네. 그 제가 이태리 갈 때 돌 전이었는데 걔가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하고 막 이러니까 그 아이도 집에서 밥을 잘 안 먹고 제 처는 저랑 접촉할 시간이 적어서 별로 밥 만들 기회가 없고 그래서 저희 집이 말하자면 난파선이에요. 음식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관계 속에서 음식이라는 것은 즐겁고 좋은 네. 식생활을 생각하는데 제가 잘 못해요. 그런 게 불만입니다, 사실. 반성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3회 말씀 듣고요. 앞으로 4회에 또 중요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4회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